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토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거액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금액만 최소 5억 원입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고위직을 지낸 이 전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 전 대통령의 집사, 금고지기로 불린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문고리 권력이었던 김희중 당시 부속실장, 민정 2비서관을 지낸 김진모 전 남부지검장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건네진 돈은 현재 알려진 금액만 5억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받은 돈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청와대가 부정기적으로 요청하면 국정원이 수시로 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 자금 유용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김주성, 모경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으로부터 김백준 씨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특활비를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예산을 담당하는 이현수 전 기조실장이 특수활동비를 빼내 청와대에 건넸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검찰은 특히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챙긴 김백준 씨 등이 이명박 대통령 재직 당시 청와대의 살림과 일정을 책임지던 최측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앞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 전달된 특활비의 전체 규모와 전달 경로, 최종 사용자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네, 다스 비자금 수사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틀 전 다스의 경주 본사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비자금 의혹과 실소유주 규명의 단서가 될 만한 중요 서류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 담긴 영상, 조국현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다스의 경북 경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11일 저녁. 검찰 수사관들이 다스 공장 구석에 놓인 컨테이너에 문을 따고 들어가 그 안에 놓인 문서들을 뒤집니다. 이어 수사관 2명이 상자에 문서를 담아 차량으로 옮겨 싣습니다. 컨테이너가 위치한 곳은 다스 공장 부지의 가장 남쪽. 외주업체가 자재 창고로 사용하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놓여진 컨테이너 4개에 다스가 회사의 중요 서류를 은닉해왔던 겁니다. 이 서류 빼가 그게 컨테이너가 있었어. 그 서류가 회장 서류, 임원 서류, 고위직 서류를 왜 침해한 거지? 다스 측은 압수수색을 앞두고 회장 사무실의 팻말을 대기실로 바꿔놓는 기이한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감사인서실을 운전기사로 바꾼 거랑 요번에도 회장실을 또 대기실로 바꿨다는 거네요, 진짜. 이와 관련해 다스 측에 확인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쓰여진 영문 소개 책자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스가 해외 업체와 합작회사를 만들기 위해 제작한 책자였는데 검찰은 회사 관계자를 불러 여기에 이 전 대통령 이름이 기재된 이유를 추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특검 지시로 120억 원의 비자금이 반환된 2008년 당시의 다스 내부 자료를 대거 확보함에 따라 비자금 실체와 다스 실소유주를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어젯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시장에서 큰 불이 나 18개 점포를 태우고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부산에서는 빌라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는 등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전예지 기자입니다. 가게 내부는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있고 지붕 위로는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새어나옵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가물 시장에서 불이 나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불길이 막 솟아 올라갔고 연기는 말도 못하고 꺼매갖고 피했어 우리가. 영업이 끝난 시간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순식간에 옆 점포로 옮겨 붙으면서 48개 점포 중 18개 점포가 탔습니다. 재래식 건물이다 보니까 정전 부분에 보온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급격한 연소 확대가 있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시장 중 야채 가게 구역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6시 반쯤엔 부산 연산동의 한 5층짜리 빌라 3층에서 불이 나 92살 박모 할머니가 숨지고 대피하던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만 많이 탄 점 등으로 미뤄 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전유지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는 중환자실 안에서의 세균 감염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숨진 4명의 아기 모두 오염된 주사 때문에 세균이 혈관 안으로 들어와 폐혈증으로 숨졌다는 겁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의 원인은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감염에 의한 폐혈증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숨지기 전 신생아들의 혈액과 주사제에서 나왔던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이 부검 결과 숨진 4명의 몸에서도 똑같이 검출된 겁니다. 시트로박터 푸른디는 정상적인 장내 세균이지만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들이 감염되면 폐혈증으로 진전될 수 있습니다. 혈관 내로 바로 균이 들어오다 보니까 직접적인 폐혈증을 바로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순간적으로 아주 극심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각기 달랐던 신생아들이 복부 팽만 같은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비슷한 시기에 숨진 것도 국가수가 동시에 감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이유입니다. 다만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됐어도 살아남은 신생아가 있고 숨진 4명 가운데 2명만 장염 증상이 있었다는 점에서 로타바이러스 감염이나 괴사성 장염 등 다른 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낮게 판단했습니다.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이 병원 안의 감염 때문으로 드러나자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세균이 한 번 들어간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증식돼서 계속 몇 시간 동안 몸속으로 세균이 들어갔다는 거 생각을 하면 눈물밖에 안 나와요. 이대 목동병원은 부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함께 향후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이렇게 유력한 사망 원인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세균 감염 경로를 정밀 조사해서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는 것이 남은 수사의 핵심입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숨진 신생아들에게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을 옮긴 걸로 의심되는 경로는 3가지입니다. 지질 영양제와 주사를 놓는 수액 세트, 또 이를 취급한 의료진의 손입니다. 우선 중환자실까지 밀봉돼 오는 영양제 자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주사제를 취급하여 신생아들에게 투여하는 과정에서 감염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결국 영양제를 주사한 의료진이 주사기를 지급하기 전 손을 소독하거나 장갑을 착용하는 감염 예방 조치를 취했는지가 수사의 초점입니다. 경찰은 수액 세트가 오염됐는지도 확인하기 위해 유통된 동일 제품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세균 감염으로 상태가 악화된 이후 응급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일단 주사제 취급 과정에 있던 간호사 2명과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다음 주 신생아 중환자실장을 소환한 뒤 의료진의 과실이 신생아들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는지를 조사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법무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이 전해진 뒤 시장이 요동쳤었죠. 어제는 일부 은행이 가상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거라는 소문까지 더해져 시장은 다시 출렁였습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법무장관의 발언이 보도된 뒤 비트코인 시세는 오르고 내리길 반복했습니다. 어제 새벽 코인당 2천만 원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일부 은행이 실명 확인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고 아예 가상계좌 서비스를 접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700만 원대로 다시 급락했습니다. 카드사들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살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금융권의 압박 조치가 줄을 이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넷에는 가상계좌 서비스를 접기로 했다는 은행의 계좌를 폐쇄했다는 인증글이 올라오고 가상화폐 정책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금융상품이냐 아니면 일반 상품이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규정 같은 것들 이런 걸 자꾸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민봉책들만 자꾸 내보내고 있는 상황들이.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해온 6곳 시중은행 관계자를 급히 불러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또한 시세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율되지 않은 당국의 방침이 알려지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국민의당이 진통 끝에 바른정당과의 합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다음 달 열기로 했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은 다음 달 4일 임시 전당대회를 열고 바른정당과의 합당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어제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의결 정족수보다 1명이 많은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당대회 소집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도 모두 친안철수계 의원들로 구성해 전당대회 관문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당무위원회 시작 전부터 안철수 대표를 강하게 규탄했던 통합 반대파는 당무위회의에서 의결을 반대하는 발언을 장시간 이어가고 표결에도 불참했지만 전당대회 소집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반대파 측은 이번에 구성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도 친한계로만 편파적으로 채워졌다고 반발하면서 여전히 전당대회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당대회 일정과 준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통합 절차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바른정당 역시 이달 내로 전당대회를 열고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아랍에미리트 특사 방문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국익 차원에서 판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 실장은 면담 직후 앞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 정책으로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다며 국가 간 신뢰와 외교적 국익에 관해서는 정부 간의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도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정부와 제1야당은 첫째도 둘째도 국익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임 실장의 UAE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적 신뢰와 국익적 차원에서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